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인천에서 이달에만 4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40분쯤 계양구에서 등산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하산 후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하지만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5분쯤에는 연수구 자택에서 60대 여성 B씨가 쓰러졌다는 가족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요.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같은 날 계양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는 50대 남성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튿날인 9일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는데요. 모두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4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고 온열 질환자는 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시작해도 방치하면 의식 저하와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폭염 속 온열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근육 경련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찾는 열탈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발작을 하는 중증 열사병 환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 어지러움으로 시작하지만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체온 낮추기인데요. 환자를 발견하거나 본인이 증상이 있다면 즉시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옮기시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물에 적신 타올로 몸을 닦아주거나 부채질, 선풍기 바람으로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물이나 이온 음료를 억지로 먹이다가 기도와 폐로 들어갈 수 있으니 절대 먹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의 핵심은 물, 그늘, 휴식 3가지입니다. 첫째,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 챙이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즉시 시원한 그늘로 이동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온열 질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황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본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의원은 이번 제안이 정부 주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디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폐기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제감정기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던 작가 시문의 문학자료가 9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11일 은평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문 유가족으로부터 친필 원고와 사진 등 문학자료 46건, 59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료에는 대표작 상록수를 비롯해 시 그날이 오면과 오 조선의 남하여 등 친필 자료가 포함됐으며 그날이 오면이 담긴 자료에는 일제가 출간을 막기 위해 찍은 붉은 검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번 자료를 비롯한 한국문학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중단과 타시도민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종료에 이어 천원 캠핑 사업도 중단됩니다.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천원 캠핑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원 캠핑은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이 1,000원을 내면 나머지 이용료는 인천시가 천원 행복기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계획됐던 사업인데요. 그러나 대상지로 검토된 사업장 모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한 확보한 올해 예산 2,9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인데요. 추후 캠핑장 상황을 보면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천원주택 등 각종 천원 정책도 검토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립공원 인근 불법 행위를 단속해 모두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거나 하천수를 불법 사용한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형질 무단 변경 5건, 미신고, 테마파크 운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도립공원 일대를 단속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립공원 일대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대 양천구 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앞으로의 의정 방향과 주요 현안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인락 운영위원장을 만나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의회 운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중심을 다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충분한 소통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곳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원칙과 공정을 운영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있게 의정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 운영과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듬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원 간 소통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두르기보다 공감대를 넓혀가며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과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 운영과 의사 일정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하고
의원들이 정책과 입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꼭 필요한 논의는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 결국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의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 구민 여러분,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운영의 뒷받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이 책임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가 더욱 신뢰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앞으로 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배남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0대 부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순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의회 문화와 주요한 의정 활동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의회 운영위원회로 가봅니다. 초선시 의원으로서 의회 운영위를 이끌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균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존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개인의 영광보다는 의회의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소통과 협력, 공정과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원 초기인 만큼 의회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개별 정책이나 사업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반기에는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생산적인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원 초기인 만큼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결국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의정 활동의 성과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며 서로 다른 시각을 조율하는 과정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어느 위원회보다도 원만한 소통과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공정한 의회 운영과 경청의 자세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의견이 다를수록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의회 전체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식 회의뿐만 아니라 수시로 양 교섭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더욱 낮은 자세로 선배 의원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조 1구역은 대조동 88번지 일대 약 11만 제곱미터를 2,451세대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시행 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5개 보안 등과 경관 조명, 단지 내 이동용 승강기가 추가되며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실감형 체험 체육 공간, 다목적실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신설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관내 의료기관 8곳과 장애인 친화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친화병원을 발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된 장애인 친화병원은 리드힐병원, 연세노블병원, 산림의원 등 8곳입니다. 장애인 친화병원에는 휠체어 전용 안내데스크, 휴대용 엑스레이 등 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돕는 시설과 장비 등이 지원됩니다. 양천구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취약가구 65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복지 컨설팅단이 직접 가정을 찾아 전기 배선과 누전 차단기, 가스시설, 보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시설은 교체 정비합니다. 올해는 선풍기와 쿨매트 등 냉방용품도 지원하고 화재 예방과 가스 누출 방지 등 생활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점검과 정비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방문 이후 만족도 조사와 보안 점검 등 사후 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조 1,711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254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노후 화장실 개선에 2,142억 원을 배정해 230개 학교의 화장실을 정비하고 내진 보강과 냉난방 설비 개선, 화재 위험이 큰 외장재 교체 등에 3,2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의 CCTV가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 45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기본 교육 강화를 위해 만 3세 유아 무상교육에 111억 원, 현장 체험학습 지원에 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1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시설을 지상과 지하의 높이와 깊이까지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 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 도면을 도입하고 서울 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 S맵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포털에서 대상지를 검색하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시설의 위치와 경계를 회전과 확대 축소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적용 대상은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층층공원으로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도시계획 시설 경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이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부터 입체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경기 양주시장이 시장 직통문자 민원에 접수된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7일 옥정 포천선 201 정거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양주경찰서와 시행사 관계자 등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진행에 따른 도로 차선 변경과 신호 불편, 발파 작업으로 인한 아파트 진동소음 관련 민원이 문자로 접수되면서 긴급히 추진됐습니다. 정 시장은 현장 교통 흐름을 살핀 뒤 신호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문자 민원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